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올 하반기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바꾼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왜 이렇게 지연될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과거 수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경고했다. 근데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냐? 자, 가레스가 얘기하죠. 저 역시도 이전부터 경기 침체가 더 일찍 찾아올 거라고 주장했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줄을 몰랐던 거죠. 그 이유를 찾아보면 팬데믹 유동성, 이 지원금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자, 1번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2번은 맞는 말 같습니다. 자, 1번이 왜 맞는 말 좀 애매하냐. 지금 미국이요. 그 가계 부채가 11조 달러 사상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 5월 기사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뭐 6.5%에 달했다고 하죠. 자, 이게 초과저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연내 소진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게 지원금보다는 지금 카드 돌려막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금리 인상 효과도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맹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1.5%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5.25에서 5.5%까지죠. 이게 오래 지속된다면 그 영향은 당연히 매우 크겠죠. 하지만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지금 뭐가 왔습니까? 주식 랠리가 발생했습니다.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모두 포모 2.0이 지금 시작이 된 거죠. 모두 와서 달려들었다. 자, 사회자가 S&P 500,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지수입니다. 자, 지난 4월에 당신이 나와서 S&P 500이 연말에 3,300까지 24년 가면 3,00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4,578인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사회자가 재밌는 질문을 하죠. 연말에 뭐 3천 간다면서요 했는데 조금 당혹해하는 표정이 재미있어서 캐치를 했습니다. 자, 연말 S&P 500 지수가 3천에서 3,300까지 간다는 예측은 내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뒤에 있는 차트를 보여줍니다. 이제 저걸 이따 보시고요. 올 연말에 S&P 500 지수는 3,900 정도가 될 것 같다. 현재로서는 3,900까지 빠지는 것도 사실 많이 하락하는 거죠. 그 이상 빠지는 것은 2024년에 가서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뒤에 보시면 이 차트가 S&P 500 차트인데요. 여기 이제 추세선을 그어보니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이 지금 화살표 지역에 와서 이렇게 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가격까지 떨어지면 지금은 뭐 4,500, 600을 왔다 갔다 하지만 3,90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수정 전망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저거 뭐 틀려놓고 무슨 전문가냐?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솔직해서 더 신뢰가 간다. 자, 근데 이런 친구는 이걸 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존을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 틀렸으면 바로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수정합니다. 뭐 재미있죠? 사회자가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25% 미국 주식 떨어질 수 있다는 건 가능하냐? 그렇다. 다만 그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졌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미국의 기업들이 실제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닌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이 됐다. 아까 보여드렸죠. 닷컴 버블 수준이다 라고 하죠. 그거 언제쯤 터지기 시작할까? 자, 두 개의 트리거를 지금 보고 있다. 첫 번째,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정말 마지막 현저히 이게 높아지는 때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제 진짜 최후행 지표기 때문에요. 정말 위기가 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내리지 못할 때. 왜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높여야 되는데 그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금리를 이게 돈을 더 이제 풀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금리를 더 높고 길게 가져가면 결국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은행 위기는 좀 진정이 된 건가요?
자, 지난 3월달 미 정부가 모든 은행 계좌 보증을 발표했고요. 자, 급한 불을 끈 건 사실이다. 뭐 유효했다, 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다. 자, 미국의 국가 부채도 엄청난데요. 미국의 기업 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 부채가 대부분 지역 은행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근데 이게 6개월 지나면 결국 상환을 다시 해야 하고요. 고금리, 역대급 고금리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 부채, 국가 부채, 어디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죠. 뭔가 하나가 터지면 뚝이 무너지듯이 한꺼번에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몰려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이제 와서 비트코인 얘기도 합니다. 자, 연초 대비 75% 오른 비트코인에 대해 얘기해 보시죠. 지난번 여기 나와서 비트코인 엄청 크게 떨어질 것으로 얘기를 했었다. 그 전망 여전히 유효하시냐? 유효하다. 지금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는요. 장기 대상승인데요. 단기 대폭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만 다른 코인 대비해서 지금 규제에서 자유롭죠. 증권 논란을 지금 다 피해간 건 비트코인이 사실은 유일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코인에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이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이 15,700달러 이전 최저점이죠. 이것 혹은 그 이하로도 하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이유는 바로 유동성 때문이다. 더 쉽게 말하면 미국 주식시장이 20에서 30% 빠질 때 비트코인이 이를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 주식시장이 연말일지 내년 초일지 모르지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폭락을 한다면 비트나 이더리움, 크립토가 이것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인데요. 이걸 보시면 저항선이 3만 달러에서 3만 1,000달러죠. 이것을 뚫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몇 번 못 뚫고 있습니다. 자, 번번이 돌파를 실패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지지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자, 이 밑으로 여기 보시면 화살표 27,0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하락폭이 더 거세질 수가 있다고 보네요. 자, 비트코인 차트와 나스닥 차트를 나란히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56%인데요. 나스닥은요, 거의 뭐 그 최고점 대비 10%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미국의 그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차트죠. 자, 알트코인은 사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다 아시죠? 자, 가레스가 나스닥 작년 10월에 깊은 바닥을 찍고 왔는데 비트코인도 최소 뭐 하나로 치면 2천만 원은 찍어야 하지 않겠냐. 매우 큰 경기 침체가 온다는 가정 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언급했던 비트코인 9,000달러, 뭐 우리 돈 1,3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우 큰 경기 침체가 온다면 최악의 경우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큰 전환점이 올 수 있다고 본다. 그 이후에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자, 하지만 나스닥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주식이 떨어진다고 비트도 꼭 떨어져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전히 관계가 있다고 본다. 뭐 이전 대비 그 상관관계는 좀 낮아졌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소식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아직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최소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은 아직 디지털 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요, 그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게 이미 증명이 되면요,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의 가격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뭐 이제 증명할 수 있으면 기회가 아니죠. 지금이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떨어지면 더 큰 기회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자, 블랙락 ETF 얘기도 합니다. 이 하락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질문을 한번 해보니까 재밌는 뭐 답변을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도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했잖아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내년에 다가온다.
굉장히 재미있네요. 라고 답을 합니다. 2017년 12월 비트코인 선물을 첫 론칭시켰을 때 최고가를 찍었죠. 2021년 11월 비트코인 선물 ETF 론칭했을 때 69,000달러를 찍었습니다. 자, 올해 6월달 블랙락 현물 ETF, 이게 지금 승인이 아니죠. 신청을 했는데 이제 단기 고점이 됐다. 찍은 게 아닐까. 이건 이 사람의 예측인데요. 자, 모든 코인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노래할 때 최고를 찍었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하락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명백한 게임 체인저가 맞다. 하지만 이제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고 이걸로 먹고 사는 친구입니다. 승률은 약 80%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단기 반등이 와도 크게 가져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단기 반등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사회자가 당신 말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올해 하반기, 내년 1분기 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할 것이고 비트코인도 함께 떨어진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이 하락이 사실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바닥이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밝은 전망을 합니다. 단기적인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가격을 예측하고 시장을 전망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꼭 맞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걸 왜 공부를 할까요? 여러 분석들, 특히 그 이유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해당 자산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폭락하면 대량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폭등하면 분할로 익절할 수 있는데요. 지식과 확신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예측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적절한 대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